안녕하십니까. 네, 혼자니까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어깨 인공관절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인공관절이 이제 처음 나온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년 가까이 되죠. 뭐 이제 결핵 환자한테 쓰려고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즘 사용하는 모던 디자인의 어깨 인공관절은 두 번의 경량기가 있었는데요. 발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컬럼비아 대학, 미국 뉴욕에 있죠. 컬럼비아 대학의 닥터 니어라는 분이 어깨 인공관절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만든 관절은 이제 관절면이 없어서 관절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어깨 관절의 그 인공 관절 고정술이다라고 우스갯소리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컬럼비아에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동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디자인들이 요즘 개발되고 해서 요즘은 거의 뭐 정상에 가깝게 팔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체형에 맞춰서 일일이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관절 자체를 빼고 그거를 관절하고 똑같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인공관절 배워왔을 때요. 제가 이제 거의 한 횟수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관절 환자 수가 정말 없었어요. 한국에 이제 수입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그래서 했는데 거의 없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어깨 관절을 처음 시작한 분 중에 이용글 교수님이라고 경희대에 있다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명주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맨날 그 인공관절을 누군가 이제 저희 그때 전재명 교수님도 계셨고 아산병원에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만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 인공관절이 이렇게 하는 무릎은 인공관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와서 이제 우리가 개발을 또 새로 하고 이제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받을 환자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이걸 뭐 우리가 배운 게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요즘은 걱정이 되지는 않죠. 저희들이 다 우리나라 정형외과 그중에서도 어깨하고 팔꿈치 관절을 주로 하는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기꺼이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 있죠. 해드리고 있는데 인공관절, 오늘은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 전치환술, 인공관절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1990년도 초창기에 인공관절을 처음 배워왔을 때에는 80년대, 90, 94, 그렇죠. 90년대죠. 처음 해왔을 때는 이제 전치환술이라는 것만 있었어요. 반치환술, 전치환술. 반치환술은 상완 골두 쪽만 치환을 하는 게 반치환술이고요. 전치환술은 견화하고 이쪽 양쪽을 다 바꾸는 걸 전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가 이제 그 인공관절로 결과가 안 좋은 질환의 병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회전근개 관절변증.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셔가지고 회전근개를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전치환술은 해부학적 모양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 전치환술은 그 전치환술을 하고 나머지 관절염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상이어야지 그 수술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니까 인공관절만 봐줬으니까 관절만 골국 있고 연골 없어진 걸 싹 새 걸로 바꾸니까 거의 정상 가까이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와 같은 회전근개 같은 근육은 이제 파열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특히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을 했을 때 회전근개가 힘을 못 쓰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그 이후에도 한 서너 가지의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프랑스에서 새로운 역치환술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폴 그라몽이라는 분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90년대, 80년대 전치환술보다 몇십 년 늦었죠. 그걸 만들어서 처음에 실패한 모델을 하다가 이제 성공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때 이제 그게 개발이 돼서 90년대에 개발된 게 미국의 97년, 6년경에 이제 유럽이 먼저 성공을 하고 미국에 그 제품이 수입이 되죠. 수입이 돼서 이제 그 제품을 쓰다가 요즘은 미국에서도 같은 디자인의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을 사용하기 진짜 역치환술이죠. 역치환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게 한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이제는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테스트베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결과가 좋은 거를 아시아인에서도 좋은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일본이 이제 역치환술을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됐어요. 한 7, 8년, 10년 가까이 돼 가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 분들은 저희는 이제 본국 프랑스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을 익혔는데 이 일본 분들은 그 당시에 프랑스까지 갈 거 뭐 있느냐? 한국에 와서 배우면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유명한 대가들이 그때는 이제 그 치료법이 일본에는 없었으니까 그 치료법을 우리나라 저희들한테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마포에 있는 데를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또 사체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부학실에 가서 저희들이 그걸 수술해 보는 것을 사체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일본 분들은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 그 인공관절 역치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남겨서 그걸 할 수 있게 저희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을 시켰고 동남아 다 그렇고 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 수술 후의 재활 및 주의 과정, 주의 사항이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자 최근 이와 같은 요즘 2024년 올 10월 달 뉴스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두드러진 증상은 밤에 어깨를 움직일 때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면 왜 그러냐면요. 어깨 질환이 아픈 거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요. 사람이 팔무게가 이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살짝 당겨주거든요. 그러니까 팔 무게가 있으니까 체중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당겨주게 있는데 그게 누우면 그와 같은 게 없으면서 삼각근이 이쪽을 당기죠. 이렇게 당기면 압력이 이렇게 붙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깨가 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뭐 움직일 수 없어요 같은 기본적인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일정한 각도에서 통증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많이 아파요. 그런 분들 환자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경우에서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너무 어깨가 아파서 아픈 팔로는 몸을 아래로 해서 자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똑바로 누워도 잠을 못 자고 소파에 가서 누우면 조금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 그와 같은 어깨 통증을 최근 10년 사이에 인공관절 수술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은요. 아까 얘기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지 않습니까? 파열이 오래 진행이 되면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의 저희가 학회에서 같이 스터디를 해서 연구한 걸 보니까 약 한 4mm씩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mm씩 커져서 한 5mm, 10mm 때는 다 가능하면 수술하고 복원하고 하는데 이게 40mm 정도가 넘어가면 35에서 40mm가 넘어가면 힘줄이 다 말라버려서 그 수술을 갖다가 원래대로 붙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붙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붙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빨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른데 이 등 쪽에 있는 힘줄을 띄어다 붙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인공 힘줄을 가져가서 인공 힘줄로 그 힘줄 대신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원래 자기 것들이 아니니까 오래 못 쓰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오래 놔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저희들이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좀 남은 생활 동안에 팔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건수가 어느 정도로 늘었느냐? 2010년도,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1990 몇몇 년도에 진짜 시작을 할 때는 한 1년에 인공관절을 100건, 우리나라 전체죠. 전체에서 하는 게 100건. 골절되시거나 우혈성 괴사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10몇 년 사이에 100건에서 한 500건 정도로 전국에서 하는 게 늘었다가, 그 사이 20년에는 3,900, 약 4,000건이죠. 8배가 늘었습니다. 8배, 7배, 8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그럼 뭐 옛날에는 없었나요? 옛날에 다 회전근개 파열은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가 예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었을 때 활동력이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요즘 짐에 가시면, 헬스클럽 같은 데 가시면 저녁만 되면 모든 분들이 나와서 역기 들고 벤치프레스하고 이러시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할 때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그 관절을 쓰면 더 닳겠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그런 활동이 많은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예전에 1980년대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환갑잔치를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환갑하시고 한 몇 년 사시고 60세, 68세가 우리나라 평균 여생, 그러다가 조금 늘어서 70세가 평균 연령, 생존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세요? 84세, 여자분들은 87세, 남자분들은 84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60대에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20년을 더 사시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겨나는 병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 병들이 예전에 돌아가시지 않음으로써, 평균 여생보다 더 평균 여생이 길어짐으로써 그 질환들이 예전께 점점 증폭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 치료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도 늘어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피라이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는 재활 운동이 중요한가요? 꼭 병원에서만 재활 운동을 시행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재활은 필요합니다. 재활은 필요하시고요. 재활을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이 있고, 꼭 병원에서 가능한 재활들이 있는데, 이제 재활을 빨리 시행하고 빨리 회복을 되게 하려면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하시려면 집에서 하시는 방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집이 서울이 아니신 병원에서 지방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서울 강남까지 올라와서 매일 재활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할 기구를 드립니다. 드리고 안전한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재활을 하면 안전한 운동뿐만 아니고 기능에 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운동까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그런 종류의 재활은 하셔야 됩니다. 나날이 좋은 날 기분이, 인공관절 수술은 어떨 때 고려해야 되나요? 자기 관절을 그대로 쭉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남편은 아직 30대인데 회전근개 파열로 너무 아파하거든요. 언제쯤 수술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30대시면 어깨 회전근개에 대한 치료도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많은 경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요, 인공관절을 받을 확률은 극히 떨어집니다. 5% 미만이 되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도 시간이 지나서 50대, 60대에
한 40대쯤에 치료를 예를 들어서 30대시면 40대쯤에 치료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안 받고 버티신 분들이죠. 그리고 50대가 지나가고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가 몇 년간은 많이 아프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픈 에피소드가 한 번씩 있어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근육이 이제 정상이다가 조금 상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운동하고 부분 파열 있고 있을 때는 운동하고 안 아픈 방향으로 쓰시도록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쓸 수 있게 해드리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서 파열이 한 50%가 넘어가면 그때는 파열되는 건데요. 그 파열된 거를 원래 모양대로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하는데 작은 크기의 봉합일 때는 한 25mm 미만일 때는 그 봉합술을 해서 그리고 이제 뼈가 긴데 긴 뼈가 힘줄을 상하게 하니까 상한 힘줄을 어떻게든지 덜 상하게 하려고 뼈를 깎아요. 깎으면 그 뼈 누르는 게 없어지니까 이 회전근개의 파열은 진행이 두 가지 원인, 뭐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지만요.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기형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다쳤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한 가지는 이 뼈에 의한 충돌 현상에 의해서 옵니다. 그 원인을 크게 따져서 약 한 70%, 저 스승님한테 이 얘기 들으면 혼납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선생님이 그 충돌 증후군을 처음 이름도 만드시고 병을 찾아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닥터 니어라는 분인데 아까 인공관절 만드신 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되는데 그분께서는 95%의 원인이 충돌 현상에 의해서 회전근개는 파열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살아계실 때까지는 다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맞아 내 말이 틀려 그러면 95%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데 그분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예전 영화 7인의 신부라고 나오는 아주 시골 동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동네 분이셨거든요. 오클라호마라고. 거기에서 집에 은퇴하신 다음에는 농장을 해서 말 타고 거기서 농장에서 사셨어요. 이제 자기 정년이 되신 다음에 그걸로 돌아가서 사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분들이 오면서 이제 전 세계 그 제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95%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저희들이 요즘은 한 70%는 충돌 현상에 의해서 생기고 30%는 기타 원인. 그 중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겠죠. 퇴행성 변화. 그 같은 것들, 과도한 운동, 허열, 피가 안 통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힘줄이 더 빨리 상할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30% 합니다. 그래서 70%의 원인을 제거하면 파열이 다시 될 확률이 줍니다. 거의 없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파열이 없어지는데 이제 그런 게 4cm가 넘어가면 이제 봉합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면 인공 힘줄도 갖다 쓰고 다른 몸에 이 등 쪽에 있는 힘줄에다 인공 힘줄을 붙여서 갖다가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힘줄 파열이 한 20대에 생기셔가지고 한 40대가 되면 20년 되신 거 아니에요. 20년 돼서 그리고서 치료 안 받고 40대에 오셨는데 40대 되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면 빨리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인공관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려고 또 연구를 한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데 그래서 관절이 원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해피바이러스께서 인공관절 수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공관절은 어떨까요? 어깨는 수술 적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요. 카레라이스님께서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적으로 나아지지 않나요? 점점 커지는 파열의 정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자연적으로 나아졌다는 논문이 일부 전 세계적으로 저 손에 꼽을 만큼 저희가 1년에 어깨 관절에 대한 회전근개에 대한 논문이 1000건 이상의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논문 중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발표한 논문 중에서 자연적으로 나아졌다는 논문이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아주 적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분 파열이 됐는데 부분 파열도 50%가 안 되는 아주 작게 끊어진 것들이 낫는다. 자연적으로. 난 게 이 경우를 발견을 해서 신기해서 보고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보고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나는 자연적으로 나아볼 거야 라고 얘기를 기대하는 길은 너무 확률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서춘희님 60대 여성 무릎 아프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무릎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이제 그렇게 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관절염이 한 95%에서는 원인이 돼서 이제 그게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게 인공관절 수술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기능 이르는 관절 부분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관절이 연골이 다 따라서 양쪽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를 관절이 무릎 인공관절 많이 하시잖아요. 무릎 인공관절 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공관절을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재질을 집어넣어서 관절면을 대체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없어지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이고 질병 외상이 있을 때 관절의 기능과 구조를 원래 모양대로 이게 원래의 모양대로입니다. 만들어주는 것이 1차의 목적이고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악화되었거나 처음부터 관절이 이제 너무 무너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고려합니다. 제가 환자분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 30대 초반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셨어요. 그때 넘어지셨어요. 근데 아주 심하게 넘어지셔서 어깨가 4분 골절, 4조각 이상으로 이제 4조각 크게 4조각으로 부러졌는데 이 4조각으로 부러지면 그 중에 한 조각이 골두, 상완 골두라고 해서 상완 이 연골 있는 부분이 딸가닥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이시니까 이게 인공관절 하기에는 너무 사실날이 길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는 이제 부러진 게 피는 안 통하지만 모양은 있으니까요. 뼈를 만들어 원래대로 관혈적 정복인 내고정술을 해서 뼈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네 군데 중에 네 군데가 다 붙었어요. 서로 붙어서 팔을 처음에 몇 년은 잘 쓰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1년만 지나면 골절 환자분들은 안 아프면 병원에 꼭 와야 돼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부러지신 분들은 이제 그 뼈 떨어진 게 원래대로 붙여놔도 피가 혈액이 타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큰 혈관이 다쳐서 떨어지면서 떨어지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서히 상완 골두가 이제 죽습니다. 그걸 이제 무혈성 괴사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무혈성 괴사가 오는지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한 3년까지 오시다가 괜찮으셔서 안 오시더니 한 1, 2년 지나도 다시 오셨어요. 이제 무혈성 괴사가 오신 거죠. 자, 무혈성 괴사가 오셔서 근데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시나 아껴 써보세요. 이제 운동도 좋아하신대요. 그 포항에서 오신 분이 바깥 분은 거기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의 임원이셨고 그러셔서 써세요. 저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말씀이 많으세요. 네, 그래도 아껴 써보세요. 아껴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40대 후반이 됐는데 이제 그 무혈성 괴사가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도 천천히 조심해서 쓰셔서 빨리 안 망가지신 거예요. 천천히 쓰셔서 너무 망가지면 이제 전치환술을 해야 되니까 전치환술보다는 한쪽만 해드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쓰실 수가 있거든요, 평생.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40대 후반에 제가 인공관절을 해드렸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연령의 인공관절술을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네, 저하고 평생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으로 사실 게 40대 후반이면 80대 후반까지 쓰시려면 40년이잖아요. 평균. 40년 동안 그 사이 한 번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시고 수술을 하지 말자고 계속 해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도저히 다른 것도 망가질 것 같으니까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죽으면 이거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도 상하거든요. 이쪽이 너무 상하면 이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쪽도 바꿔야 되니까. 그럼 이건 반쪽만 바꾸니까 반치환술. 이쪽까지 바꾸면 전치환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환술은 이쪽이 닳는 폴리에틸렌 계통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닳지 않고 이쪽만 바꾸는 걸로 이게 너무 없어지기 전에 해놓으면 한쪽 가지고 조심해서 쓰면 또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도 저가 봬요. 그게 지금 그분이 이제 환갑 가까이 돼 가시거든요. 환갑 가까이 되어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떡 하나 사가지고 오세요. 떡 가져와서 쭉 병원 식구들 떡 나눠주고 아직 잘 쓴다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인공관절이 괜찮은지 CT 한번 찍어보시고 힘줄 괜찮은지 MR이나 초음파 저희는 그냥 초음파로 보니까 초음파로 봐드리고 네 2년 후에 오세요. 그러고서 이제 또 포항 내려가셨는데 이제 포항 회사 이제 그 중역하시다가 끝나셨대요. 그래서 직장 해가지고 경기도권으로 이사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의사하고 환자 관계가 그렇게 인공관절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이스 라떼님이 자, 어깨가 너무 아프고 3일차부터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옷 입고 벗고 자세 바꾸기 아예 한쪽 팔을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어서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상에는 이상이 없다며 회전근개 파열인지 염증인지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주사약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거든요. 저 진단명은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는 얘기가 드리기는 하는데 3일이면 석회가 조금 남아있을 상황이 있어요. 팔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경우는 이제 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석회화 건염이 있어서 석회화 건염이 좀 버티다가 보면 저절로 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척 아픕니다. 말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밤에 응급실에 쫓아가서 저 어깨에 불이 났어요. 라고 표현할 만큼 어깨가 아픈 정도로 팔을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 말고 그런 경우에는 움직이기는 대부분 하시고 회전근개가 조금 파열이 되셨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많이 아프셔서 염증 때문에 이제 그 파열이 되면 거기에 염증을 아물게 하려고 염증 조직들이 확 생기거든요. 그럴 때도 못 쓰시는 경우가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도사같이 이렇게 말 몇 마디 듣고 진단명을 맞추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와 같은 경우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저희가 조금 더 해보면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는 보시면 이런 경우죠. 심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예, 무릎이나 고관절에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깨 관절도 요즘같이 이렇게 벤치프레스 좋아하고 일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인공관절 앞으로 하실 분들이 상당히 늘 겁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 강의해달라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희귀한 장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피트니스 헬스클럽 가셔서 운동을 하셨든지 연골이 한가운데만 똑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 막 하면 관절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꽉 눌러져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여기에 있는 관절이 힘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은 닳아서 없어지는데 그 부분이 뭉텅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참 이런 거는 참 보기 힘든 거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 이제 외국에 한 10개국 모인 자리인데 저희가 엑스퍼트 미팅을 지지난주에 1월 마지막에 12월 마지막에 했거든요. 거기서 보여줬더니 그럼 너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래? 얘기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수술했는데 치료 결과가 만족도가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인공관절인데 인공관절 하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길게 장기 추시를 했을 때 만족도는 한 65%밖에 안 돼야 이렇게까지 운동하는 건 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절염들이 오래 일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다시 파열된 회전근개. 그러니까 봉합이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봉합이 안 되는 경우면 이제 그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가 너무 늦게 오셔서 파열이 수술을 해도 너무 얇아져서 쓰다가 또 해져서 터지시는 분이거나 아니시면 회전근개 자체가 너무 다치시거나 이래가지고 또 파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지시거나 이래서 수술을 해놨는데 그 수술에는 옆이나 안쪽에서 또 파열되는 거죠. 근데 힘줄은 너무 오래돼서 못 써먹기가 힘들 정도고 그런 분들. 또다시 그리고 그런 회전근개를 파열을 가만히 두면 그 파열돼서 나오는 게 꼭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문어가 바닷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던 이제 이 위에 바닷물이 회전근개나 힘줄인데 문어가 올라오면 여기가 파열이 조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 위에 견봉뼈가 있거든요. 견봉 그 사이에 힘줄이 덮어서 관절면을 안 상하게 하는데 있던 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제 힘줄이 보호를 못 하죠. 그럼 위에 있는 뼈하고 뼈 관절이 이렇게 닿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회전근개 질환에 의해서 관절에 병이 생겼다 이거죠. 그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열적 정복술, 이거 부러진 얘기입니다. 아까 부러진 환자분 얘기 드렸는데 관열적 정복술이나 내고정술이 심할 정도로 너무 으스러진 분들, 그분들은 요즘 논문 결과는 맞춰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그렇다고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하자. 인공관절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유럽 측 의사들의 많은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외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절염이 생긴 분들, 뭐 무혈성 괴사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연골이 관절면이 반으로 뚝 깨진 분들, 이런 분들은 붙여놔도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아까 얘기한 무혈성 괴사로 이제 상완골두가 주저앉아서 뼈가 막 뒤틀린 분들.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종양이 있으면 이거 잘라내고 악성 종양은 여기 인공관절을 하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공관절들을 해드립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어깨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치환술하고 역치환술이라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치환술인데요. 하나는 정상 어깨 해부학 구조를 최대한 복원하기 위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건데 회전근개 제 기능이 하던 경우로 돼 있어서 기능의 목표가 이제 자기가 평소에 젊었을 때 썼던 기능의 웬만한 활동들은 조금 불편은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역치환술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 관절만 상한 게 아니고 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야 될 힘줄 구조가 없어진 거죠. 힘줄이 없어져서 그러면서 여기가 관절면이 우둘투둘하게 돼 있죠. 우둘투둘하게 되다가 이 연골이 다 따라서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지면 그분들은 이 힘줄을, 그 안에 들어있는 힘줄을 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 예전에 아까 전치환술로는 걱정을 많이 하다가 생각을 바꿔라, 아이디어를 바꿔라. 그래서 이 움직이는 구조를 안쪽에서 반대로 바꾼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이 예전에는 팔뼈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여기에서 동그랗게 돼 있는 거를 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를 반대로 여기다 붙여놓고 이쪽 팔뼈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폴 그라몽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와 같은 구조는 그 전에 닥터 니어도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내구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론을 살리지 못하고 없어졌던 이론을 프랑스에서 다시 만들어내서 만든 게 역치환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 전치환술, 역치환술 하는 이 인공관절을 한국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포함해서 6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의 8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의
약 한 35% 환자분들은 우리나라 인공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생산 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해서 디자인이 바뀌어도 그거를 예전 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살려낼 수가 있는데 외국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같은 디자인이 없으면 그거를 다 제거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안해서 그거가 옛날 거와 호환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또 장점이다라고 전치 한수를 했는데 문제가 돼서 역시 한수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공관절이다. 이게 우리가 만든 인공관절 회사마다의 장점이 있다라고 또 자랑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제일 좋은 건 문제가 됐던 거 그것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나왔으면 브레이크 패드만 딱 바꾸면 좋은데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려니 그 브레이크 패드 끼우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몽땅 다 그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패드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 패드만 못 바꾸는 것 같은 것들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인공관절 수술이 발달이 돼 있고 그걸 만드는 기술 역량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전치환술하고 역치환술이 있고 그래서 회전근개가 심하게 손상돼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 아까 얘기를 주셨어요.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제 처음 수술하고 한 1, 2주는 많이 좀 아프시겠죠. 이렇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 며칠 아프시고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약이나 주사를 이용해서 통증 조절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상처가 깨끗한지 봉합이 잘 됐는지 상처 관리 같은 걸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양, 해부학적 모양을 만들어 드린 것 같은 거는 근육 힘줄로 이게 관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한 근육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은 다음에 다시 그 근육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렇게 붙여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띄었다가 붙인 것들을 다시 아물도록 만드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 운동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물기 전에 그 띄었다 붙인 힘줄을 쓰는 활동을 시키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힘줄이 상하게 되죠. 상하게 되면 그 힘줄이 다시 파열이 터질 수가 있고 터지고 파열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조심을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무거운 물건 같은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인공관절이 해서 주변 조직이 아물기 전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면 워낙 심하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보조기 속에 딱 여기 이렇게 이런 보조기는 이거는 6주 지난 다음에 하는 보조기인데 그걸 이제 보조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서 살살 움직여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걸렸던 게 있나 없나 그리고 괜찮은데 괜찮어. 야 거기에 갖고 와 내가 좀 들어다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관절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관절이 느슨한데 느슨한 관절에 다른 근육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툭 떨어져서 탈구가 되기도 하고 힘줄이 파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을 과도하게 이렇게 돌리거나 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인공관절은 어디까지 되는 건데 라고 저희가 알고 처음에 몇 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가 다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것을 자기가 좋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공관절 기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하셔야죠. 그래서 보통은 1단계는 이제 수동적으로 수로 한 6주까지는 보통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 재활을 시켜드리려고 이제 한 3, 4주에도 힘줄의 상태에 따라서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6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4주에서 6주 지나면 1단계 재활 운동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10주 지나면 2달 반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보조, 막대 운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시켜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드리게 되고 3단계에서는 근력 강화를 해서 이제 석 달이 지나면 팔을 좀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서 가벼운 밴드, 여기 보면 고무줄 밴드 보이죠? 이게 세라밴드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밴드 같은 걸로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수술 후 합병증을 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조금 뭐 아까 물어본 게 많으세요. 질문이 많아서. 압록강 700리 순정이 오래간만에 뵀네요. 2달 전쯤에 좌측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형외과를 방문하니 염증이 있다 하더라고요. 소염제인데 어깨에 직방으로 주사 한 대 맞으니 3주 괜찮더니 다시 통증이 발생하고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깊게 자는 타입인데 통증 이래 수면 중에 2-3번 깹니다. 맞죠? 어깨 통증이 있으면 이제 2-3번 깨고 밤 못 주무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힘드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파에 쿠션 대고 주무시거나요. 리클라이너 같은 거 뒤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꼭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괜찮은지 엑스레이 찍어서 석회 같은 것들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좋은 치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힘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있나요? 원장님은 어깨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힘줄을 만드는 운동은 제일 중요하신 거는요. 자기의 어깨를 섰을 때 어깨 이 귀에 있는 선보다 어깨 중심선이 앞에 있으면 어깨가 아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뒤쪽으로 이와 같이 갖다 놓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견갑골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평소의 자세가 우리 여기 비욘디 그 처음에 만들어 주신 분께서는 어깨 깡패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져서 자신감이 있는 어깨같이 만들어지게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2번째는 필요한 거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회전근개 근육을 보강하는 고무줄 세라밴드 고무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라밴드라는 건 원래 회사 이름입니다. 세라밴드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강도가 한 25도, 25%씩 쫙 중간시켜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보통 고무줄 팔면 하나만 팔잖아요. 2개만 팔고. 이제 그거를 강도를 재서 그렇다고 프로 운동선수들이 해서 맨날 역기를 100kg까지 들어야 되는 선수가 하는 운동하고 1kg, 5kg짜리 물건도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같은 고무줄을 쓰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니까. 왜, 아령도 500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듯이 그거를 조절을 해놓은 거를 처음 한 회사가 세라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일반 명사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이제 고무줄을 단계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돼서 그 날개뼈 운동 2번째는 그게 잘 된 상태에서 회전근개 강화를 위한 그 세라밴드 고무줄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바지락 술집님께서 아유 맛있죠. 바지락 술집. 골프를 좋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예전부터 습관성 탈골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술 후 회복에는 보통 얼마가 걸리나요? 골프를 다시 칠 수 있나요? 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은 이제 다른 인공관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다시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탈구가 될 수도 있고 신경마비가 될 수도 있고 수술해 놨는데 잘못 넘어져서 이와 같이 골절이 되신 거죠. 뼈가 3조각으로 부러졌죠. 이렇게 골절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관절을 오래 쓰게 되면 관절 쓴 데가 너무 무리하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 고정하고 있는 스크류 못 있는 주변이 뼈가 쉽게 얘기하면 카스테라 빵에다가요. 우리가 젓가락을 푹 꼽았어요. 근데 젓가락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젓가락을 꼽아놓고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쇠젓가락을 끼웠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이렇게 한 2-3번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카스테라 빵 속이 구멍이 이게 뻥 뚫리겠죠. 그와 같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뼈가 약한데 어느 강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급작스럽게 힘을 쓰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밑에 정도의 힘으로 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와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과도한 움직임이나 운동은 금지하셔야 되고 왜냐하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인공관절이 뼈에 붙는 그런 이제 구조 모양이 있습니다. 그 구조 모양을 그 인공관절에 다 입혀놓거든요. 그래서 뼈가 거기에 나와서 자라 붙어서 자기 뼈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뼈가 자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라 들어오는 거를 처음에 안 아프다고 막 무리하게 움직이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번지 점프 얘기 가끔 드리는데 번지 점프를 딱 하면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안에서 이렇게 놀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움직이면 이 안에서 번지 점프처럼 조금씩 움직이면 뼈가 붙어야 될 그 순간에 뼈가 붙지 않고 그 섬유성 막으로 쌓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공관절은 오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쓰거나 운동은 금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 부위에 뭐 침 주사 같은 건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죠. 염증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염될 확률이 있으니까. 침이 아무리 얇아도 그 안에 수억 개의 균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깨끗한 걸 많이 쓰신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아까 보셨죠? 부러지시는 거 외상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외래 방문을 해서 상태가 내가 좋다. 다시 1년을 또 쓸 수 있겠다. 쓰겠다 하는 거를 주죠. 2년마나 1년이나 뭐 3년이나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몇 년이나 쓸 수 있나요? 아까 물어보셨습니다. 인공관절에도 수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관절면을 같이 만들어두게 하는 폴리에틸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폴리에틸렌을 많이 쓰면 쓰는 거에 따라서 따습니다. 1년에 0.04mm 정도 따는 걸로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래서 연구 보고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20년도 이상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 와서 인공관절 해드린 분,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늦을 연령에 수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 이런 때 받으면 아까 저하고 평생 같이 가야 될 분이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까지는 문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내가 60대 중반이다. 그럼 우리나라 평균이 87세니까 내가 5년, 10년 좀 아껴 쓰면 뭐 더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마모가 되어 짧은 수명을 갖게 되고 재치환술이 필요합니다. 네, 저 수술해 준 분 중에 가장 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장군님이셨어요. 이성 장군이셨는데 투스타죠. 쓰리스타신가 투스타인가 그러셨어요. 예전 같으면 진짜 이순신 장군 옆에 있는 이런 큰 칼창 타시면 뭐 그 기골이 1m 80 한 5쯤 되셨어요. 그러신 분인데 진짜 참 멋있는 장군님이셨는데 이제 팔을 젊었을 때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인공관절을 정년 퇴임하실 저쯤에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오신 다음에 안 오셨어요. 안 오시더니 한 5, 6, 7년 지나셔서 다시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인공관절이 한 20년 된 인공관절가 되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 할 일도 없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벤치프레스 100kg짜리 맨날 들고 뭐 이러셨다 그래. 이게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따는 게 0.03mm 아무리 딴다 그래도 벤치프레스 해야 되면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연골도 가운데가 똑 떨어져 나가고 뼈가 나오는 판국인데 인공관절 해놓은 거 가지고 그 인공관절이 망가지지 않고 그 연골면만 따르셨더라고요. 연골면만. 따르셔가지고 거기에 좀 다행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고 한 번 더 오시고 또 안 오세요. 요즘 안 오시는데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저희들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그 연세에 맞는 정도 운동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정도 쓰는 건 안 되고요. 두 번째, 많이들 물어보세요. 수술 후에 골프가 가능한가요? 요즘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아니면 요즘 포켓볼도 있고 뭐 많이 있으시잖아요. 운동하는 포켓볼 뭐 당구 정도야 뭐 큰 문제가 없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탁구도 뭐 똑딱이 치시고 대회만 나가시는 것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골프는 스코어 내기가 워낙 되시는 건데 이렇습니다. 복귀율은 운동하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다음에 복귀율은 74에서 80%. 4분 중에 3분은 충분히 복귀를 한다. 해부학적 전치환술이 역치환술에 비해서 복귀율이 좋다. 왜냐하면 전치환술은
저 관절면만 싹 제거를 해드리게 되거든요. 제거를 해드리고 힘줄이 그대로 있으니까 많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역치환술에 서 복귀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역치환술은 전치환술을 하고 전치환술 할 분을 역치환술 하는 건 아니죠. 역치환술은 할 수 없어서 역치환술을 하는 거니까.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도 복귀했다는 얘기가 있다. 아주 핸디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타점이 좋고 몸통 스윙을 잘하고 폼이 부드러울 경우엔 가능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권하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기를 권하고요. 수술 후 드라이버 거리와 핸디캡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다. 이거 저희가 아니고 이렇게 논문들이 다 있습니다. 수술 전 잘 치던 환자가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뒷땅 치시고 스윙 궤도가 일정하지 않은 분보다는 스윙 궤도가 일정하게 치실 수 있는 분들이 복귀를 할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네, 하셔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데이터로도 7, 8배가 늘었습니다. 7, 8배의 인공관절 어깨에 대한 수술이 늘었고요. 회전근개 관절병증으로 인한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아프지 않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적절할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심한 골절, 우열성 괴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공관절은 할 수가 있고요. 인공관절의 목표는 일단 아픈 것, 통증을 줄여드리고 관절 기능을 좋게 만들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보통은 20년 이상은 대부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가 이게 서바이벌 커브가 있습니다. 생존율 커브가 있어서 막 써가지고 10년도 못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한 75% 이상의 환자분들은 20년 쓰십니다. 근데 그 전에 못 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죠. 아까 같이 골절 되셔가지고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염증 생기신 분들,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셔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년 쓸 수 있지만 아껴 써야 되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질환이 병이 있으셨어요.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할 수 없어서 인공관절을 한다. 그러면 좀 빠른 나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때문에 65세에 인공관절을 하는 분은 우리나라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 권하는 분은 저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제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여기까지고, 저기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습관성 바지락 술집님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좀 올려봐 주실까요? 습관성 탈골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치님의 말씀하시는데 수술 후 회복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골프는 언제쯤 칠 수 있나요? 자, 그럼 얘기를 주신 걸 보면 50대 남성입니다. 습관성 탈골이면 습관성 탈골 때문에, 탈골은 보통 몇 대에 오시냐 하면요. 10대에 오십니다. 10대에서 20대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 때문에 생긴 거를 3, 40년을 치료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관절염이 생기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집니다. 만약 습관성 탈골이 회전근개 파열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탈골이 되는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탈골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니까 그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복은 수술을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골프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치셨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드시고 전치환술을 하신 분의 결과가 역치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인공관절 수술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원정외과 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